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30살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빌더이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주사를 한 20방 정도씩 맞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사를 맞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운동선수를 하려고 운동을 시작한 건데 이게 내가 약쟁인가 운동선수인가 이렇게 좀 혼돈이 오더라고요. 최근 대중 매체에서 보디빌딩계에 스테로이드 복용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폭로하셨어요. 네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운동 경력은 지금 총 14년이고요. 왜 이거를 우리 모두가, 피트니스 시장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왜 다 속이고 있는 거지? 왜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한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폭로라기보다도 그냥 피트니스가 어떤 시장인지 일반인들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됐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신의 노력이 아무래도 좀 비하될까 봐 그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운동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보디빌더의 운동이나 식단 같은 거는 무시한 채 약물을 사용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저 사람이랑 레벨이 똑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하는 거죠. 한국 보디빌더 중에서 몇 프로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디빌더라고 하면은 98%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처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그쪽에 좀 보디빌더가 많은 헬스장이었어요. 저 빼고 그 4, 50명의 선수들이 모두 사무실에서 번갈아 가면서 약물을 사용하더라고요.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거구나. 저 사람들이 저에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보디빌딩을 하면 스테로이드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은 어떤 좋은 작용이 되나요? 일반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보다 호르몬 수치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힘이라든지 파워라든지 공격성, 좀 적극성, 순발력이나 운동 능력 같은 것이 올라가요. 그리고 근육의 부피가 이제 좀 많이 커져요. 사이즈가 이제 단기간에 많이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근육통이나 이제 무릎 통증, 그런 것들의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훈련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많이 훈련할 수가 있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현재 겪고 있는 부작용은 머리가 얇아지고 있고, 그리고 비염이 생기고,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관절이 안 좋아요. 몸 전체가 안 좋고, 그리고 위와 장이 많이 고장나서 소화가 안 돼요. 지금 음식을 밥 2공기를 못 먹어요. 소화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게 왔고, 그리고 이제 성기능 장애가 와서 이제 발기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성욕이 전혀 없는다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보통 얼마나 가나요? 지금 현재도 그 부작용이 좀 있나요? 네, 부작용은 이제 약물을 끊고 나서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평생 가는 것 같고, 약물을 끊는 순간 일반 남성보다 남성 호르몬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단 성욕이 일단 전혀 없어요. 성욕 자체가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인생에서 이제 좀 행복이라든가 삶의 질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여자친구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속이고 만나다가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이제 제가 천천히 알리게 되어서 그렇게 무덤덤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그 친구도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왜냐면 제가 일단 성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동성처럼 지내는 거죠. 그렇다면 성기능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한 절반 정도 확률이라고 해요. 제가 검사를 받아봤을 때 제가 이제 기능적으로 발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제 제 몸이 깨끗하지 못하고 화학적으로 호르몬 자체를 변경시켜 놨기 때문에 애를 낳았을 때 어떤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임신을 시키지 못한다든지 그럴 확률이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들 중에 뭐 애들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애를 못 낳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정자증이라든지.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장기비대라고 있어요. 일반인의 장기가 뭐 조그만하다면 뭐 거기에서 3배, 5배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배가 뭐 기형적으로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먹을 때 좀 많이 힘드신? 먹을 때도 힘들고 소화시키기도 힘들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 한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어떠세요? 후회가 많이 됐어요. 어차피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전으로 돌아가도 저는 약물을 사용했겠지만 이 시까지가 아니라 한 2가지 정도만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드는 걸 보고 난 진짜 약쟁이구나, 돌아가더라도 약을 또 안 끊을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뭐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복용하셨었던 스테로이드는 어느 건가요? 뭐 다 사용했었는데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동화제, 단백질의 흡수율이나 나의 이제 동화류를 높여주는 약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성제, 에페드린이라고 내가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맞아주면 뭐 지방도 좀 빠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내 몸의 여성 호르몬을 없애주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힘이 세지는, 힘이 강해지는 이제 약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약물인데요. 돼지한테 이제 보통 비계랑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살코기만 남게 하기 위해서 이 약물을 돼지한테 먹이거든요. 클렌부테롤이라는 그런 약물이죠. 여기 그렇게 돼서 이거는 이런 주사기로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는 네, 거죠?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엄청 두껍네. 네, 아파요. 어머, 진짜 아프다니까요. 하루 종일 아프다니까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맞으면 여기만 부어요.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가슴, 팔, 어깨, 하체, 엉덩이 다 맞는 거예요. 이런 약품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브로커, 약물 브로커들이 있어요. 따로 이제 약물을 판매하고 몰래 폐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브로커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운동선수로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올라가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그들이 먼저 다가와요. 가격은 얼마나 돼요? 그냥 요거는 한 5만 원 정도. 요것도 한 5만 원 정도. 요것도 한 10만 원. 약물 사용값을 총합해서 하면은 한 달에 한 3,4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스테로이드에 그 당시에 중독이 됐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내가 스테로이드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시점이 있을까요? 근데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몸이 안 나오면 계속 약물 탓을 하고, 몸이 잘 나와도 약물 탓이고, 그리고 훈련을 하기 전에도, 시합을 나가기 전에도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약물을 많이 쓰면 내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약물을 적게 쓰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약물 없이는 이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운동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꽂지 않으면은 내가 운동을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몸에 약물을 한창 사용할 때는 하루에 주사를 한 20방 정도씩 맞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사를 맞고 있어야 돼요. 나눠가면서 한 3시간에 한 번씩 3개, 4개, 2개 이런 식으로 바로 운동하시는. 운동도 하고, 식사 후에 맞는 것도 있고, 식사 전에 맞는 것도 있고, 자기 전에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가 2-3시간 만에 계속 몸에 주사기만 꽂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나는 중독됐구나, 나는 운동선수라기보다 약쟁이에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느끼게 됐죠. 그 중독을 벗어나려고 어떤 시도를 하셨어요? 그냥 일단은 다 끊었어요. 다 끊었는데 약물을 다 끊게 되면서 운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물 사용도 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6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더 왜소해져 있더라고요. 왜냐면 호르몬 레벨이 최고 상승치를 찍었다가 모든 걸 끊게 되면 일반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가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얼굴이나 뭐 피부나 몸이 할아버지처럼 노화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약물을 끊었어도 운동을 계속 똑같이 열심히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왜 사용하는 걸까요? 처음에 접하게 될 때는 이런 부작용들은 모르고 효과에만 집중한 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게 승부욕이 생기고 내 자존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다 알더라도 계속 사용하게 돼요. 내가 영광만, 명예만 누릴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작용들은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런 마인드들이 보통 운동선수들의 마인드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쓰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번 손을 댔으니까 제가 봤을 때 평생 쓸 것 같고요. 아직 사용을 안 했는데 고민을 하고 있거나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할 생각을 해본 사람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요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부작용들과 사용을 할 때만 몸이 좋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몸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한 좌절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추럴 대회 그 심판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심사를 보게 돼서 그 내추럴에 대한 기준이나 심사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미나도 하고 심사도 볼 이럴 생각입니다. 제가 약물을 사용하면서 항상 시합 준비를 하고 나갔었는데 약물 없이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시합을 계속 뛰면서 제자 양성할 생각입니다.